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여당 출입하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그리고 야당 출입하는 기자죠.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할 게 많이 있어요. 그나저나 오늘 그 특별한 날이잖아요. 6월 25일. 6월 25일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6.25 전쟁 발발 70주년. 70주년. 예. 오늘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 여의도 국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정말 오늘 나올 때 너무 긴장이 됐던 이유가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너무 걱정이 되고요. 매주 이렇게 원구성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할 네. 말이 생겨야 되는데 이번 주도 계속 원구성이 공전을 안 거듭하다 됐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걱정이 됐고요. 네. 다행히 오늘 6.25 발발 70주년이라서 그거 음.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왔습니다. 그 네. 기사는. 네. 오늘 뭐 저기 야당에서는 뭐 특별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등장한 것 일단 그 얘기를 좀 뒤로 하고 네네. 다른 특별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까? 야권에서는 어제 좀 핫한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네, 원구성보다 실시간 검색어가 더 위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정진석 의원이랑 박덕흠 의원이 사돈을 맺은 얘기가 네네네. 네, 인기를 끌었는데 네. 이 만남 자체가 좀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결혼도 뭐 동료 의원들한테도 많이 안 알렸다고 하고 뭐 기자들도 그렇고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많이 초대를 못했다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기도 했는데 네. 그게 좀 저희 그 정치권에서 핫했던 이유는 5선 최다선 그죠. 의원하고 네. 정말 자산이 많으신 분 네. 500억으로 일단 신고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으시다고 와, 하시는데 네. 그 둘 충청권의 네. 두 의원의 만남이 관심을 받았고 네. 일단 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이고 부의장도 지금 뭐 안 받겠다고는 하셨지만 어째 물망에 어째- 올라 있는. 네, 가장 유력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두 자산가와 네. 최다선의 만남이 여러 가지 관심을 의미가 많이 있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돈이 된 거군요. 네네네.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장나래 기자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1201번님 문자를 주셨어요. 기자님 그런데 주호영 대표가 사찰만 다닌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사찰이었는지 명산, 명사찰 위주로 가신 건가요? 벌써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통합당 의원들이 원내대표 재신임을 했죠? 네네 오늘 네. 박수로 이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했는데요. 네. 그 사찰 다닌 이유 물어보셨는데 네. 되게 불심이 깊으신 분이에요. 불교계와도 인연이 깊으시고. 유발승이라고 네. 네, 맞아요. 별명이 그렇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쵸. 그 정도로 네. 깊으시고 그리고 그 지도가 되게 돌았거든요. 그 주호영 대표님이 이게 다니셨던 어디 가셨는지. 네, 그 지도가 나중에 휴가 갈 때 참고해야 된다고 정말 좋은 곳들이다. 네네. 워낙 이제 불교계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막 기자들도 캡처해두고 막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럴 정도로 화제가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루트 과정이 뭐 되게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그게 이제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민주당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저희한테는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겁니까? 네, 네. 그럼 거기를 몇 군데를 가신 건가요, 실제? 제가 지금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하루에 못하겠- 한 곳씩 옮기셨다고? 네, 옮겼다고 굉장히 들어서. 네. 많은 곳을 가셨군요, 정말. 네, 또 알게 될 것 같으면 또 옮기시고 또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님 만나시려고 또 옮기시기도 네,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옮기셔가지고 네. 네네 음. 됐습니다. 그 오늘 다시 돌아온 게 며칠 만이죠. 지난 15일 날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그쵸. 선출됐고 그 이후로 뭐 사임하겠다 그러고 잠적하셨다가 잠적은 아니고 사찰에 돌아다니셨다가 이제 나타난 거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한 열흘 좀 더 지난 네, 거. 9일 만에 9일 네, 만에? 네, 돌아오신 건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은 네. 되게 의원들은 다 이제 재신임이 사실 오늘 된 거지만 속초에서도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네네. 재신임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는 거는 이미 너무나 확정적이었던 그렇죠. 네.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사진이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김태년 원내대표랑 주호영 원내대표랑 어깨 동무를 하고 그렇죠. 막 웃고 뭔가 있는 네, 그렇죠. 얼굴이 네네네. 불구스름한 상태에서 네. 어깨동무를 하는 느낌. 예. 네, 그 사진이 되게 화제가 됐는데 그 사진만 딱 보면 되게 잘 됐나 보다. 얘기 다 끝났나 보다. 네, 이제 네. 잘 이제 들어오나 보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똑같았다 이렇게 답을 해서 네. 기자들도 황당하고 사실 또
당내에서도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찾아온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재신임을 받기 전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저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네. 잘 되는 것처럼 보인 다음에 갑자기 오늘 와서 강경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좀 뭐냐.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네네. 네. 그런 좀 반발도 있긴 했는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온 사람을 어떻게 일종의 손님이니까 그냥 그쵸. 손님으로서 대우를 해준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가요?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한 것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내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우리가 당했다 이런 아. 네, 비판이 사실 이제 좀 정치인들은 표정 하나하나가 그 정치적 그쵸. 메시지인데 그걸 좀 관리를 못했다. 약간 이런 지적이 그렇죠. 있을 수 있겠네요. 2910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저도 그 사진 봤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 보셨나 봐요. 누가 봐도 등산 후에 막걸리하고 분위기 좋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다라는 뉘앙스겠죠. 그렇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경 투쟁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야당 없이 뭐든지 마음껏 해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법사위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사위를 주지 않으면 다 가져가라라는 건데 전제가.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상임위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명단을 또 안 내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명단을 내지 않으면은 이제 의장이 강제 배정을 해서 뭐 추경을 하려고 하면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하고 이제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18개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게 진심이었다면 바로 명단을 냈어야 되는데 명단을 왜 안 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다선 의원들은 솔직히 위원장 탐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 비판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통합당의 입장은 그걸 내버리면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해서 통합당을 선임해버리면 어떡하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명단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걸 다 지금 국회의장이 알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강제 배정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는 지금은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안 낸다고 하면은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는 명단을 안 내고 미래통합당이 그냥 계속 있으면 그 국회의장이 사실상 알아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그쵸. 거겠네요. 그걸 결단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통합당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 당연히 전원을 그렇게 한다는 게 네. 그래서 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협상을 한다는 건지. 그나저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주호영 원내대표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 시도가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민주당에 겪은 수모는 말로 다 못할 정도다. 그동안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통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전히 같은 반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항변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바로 답변을 한 건 없고요. 네, 반박 같은 게 대신, 없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 명단 안 내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좀 굉장히 불쾌하는 반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상임 명단 안 낸다는 거는 국회 복귀 안 한다는 거 아니냐. 근데 국회 복귀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분의 국회 복귀의 의미는 무엇이냐 도대체. 네. 이런 반응을 바로 기자들한테 보였거든요. 아. 그 말이면은 이렇게 만나면서까지 잘 풀려고 했는데 왜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런 약간 불쾌함이 느껴지는 거라서 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등을 보면은 이 국회로 돌아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안 돌아온 것 같다. 그렇죠. 헷갈린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밖에 외부에 계실 때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이런 항변들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상황? 정말 그런데 내일 본회의를 연다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내일? 네. 오후 2시에 연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의 각오는 이미 정해진 것 같고 다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두 분이 이제 협상을 하는 게 물밑 협상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조금 일말의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내일 뭐 본회의 전까지 계속 협상의 여지는 지금도 혹시 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내일 지금 아직 보내면 딱히 두 분이 만난다는 얘기는 없어가지고요. 그 뭐 대신 원내대표끼리 예. 아니어도 그 밑에서 그렇죠. 네, 다른 아니면 뭐 만남이 전화도 있고 모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만 안 들릴 뿐이지 지금 물밑 협상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우리 참을 만큼 참았다 무조건 개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그 민주당이 정말 그 발언대로 강공으로 나간다면은 박병석 국회의장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말 너무 부담인 거죠. 지금 왜냐면 상황에서 여태까지
여당 위주로 민주당 위주로 본회의를 계속 열어왔는데 이 나머지 18개까지 다 열어버리는 본회의를 열어버리면 정말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 화살이 통합당에서 다. 예,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걸 여는 것 자체는. 하지만 그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네, 상황은 그렇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국회에 왜 이렇게 계속 공전이냐 이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윤미향 의원 사건이나 뭐 대북 외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자당 의원들에게는 그룹별로 열심히 활동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요. 네. 네, 오늘도 이제 국회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안보 특위도 우리 다 하고 네. 뭐 윤미향 관련 건 뭐 대북 외교 국정조사 추진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하고 별도로 국정조사 카드도 우리 꺼내겠다라는 건데 통합당이 오늘 한유라 사건을 국정조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네. 그리고 라임 사태 이 세 가지를 이제 한유라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네. 이걸 이제 국정조사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한유라. 네, 그렇군요. 네. 뭐가 연상되게 하는 누군가 그런, 스쳐 지나가는 네. 듯한 그 그러네요. 이름. 네. 뉘앙스가. 국정조사가 지금 두 가지 대표적으로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또 하나는 대북 외교 문제는 결국 이제 볼통 회고록 때문에 불거진 문제잖아요. 이 네. 볼통 회고록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 국정조사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쵸. 일단 그 얘기가 가장 먼저 네. 나오고요. 근데 그 일단은 추진은 해보자 이런 쪽도 있고 통합당에서도 좀 의견이 갈려요. 네. 이제 일단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세계 최고의 사기극 아니냐. 일단 사실이라도 확인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국정조사 추진 입장이고요. 네. 나머지 의원들은 이게 사실 현실성이 있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서 일단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까지 지금 요구하는 게 의미가 있냐. 그리고 사실 국정조사를 이제 이 당에서 요구를 해도 사실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국정조사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볼턴을 나올 수 증인으로 있으니까요. 데려올 거냐 예. 이런 지적이 맞아, 당장 볼턴을 나오잖아요. 증인으로 네. 하자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냥 주장일 뿐 사실 현실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도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나요? 저는 이렇게 민주당 일치 단결해서 네. 볼턴 전 이제 보좌관을 비판하는 건 처음 봤고요. 음. 정말 일치 단결해서 이렇게 일치 이거 말도 안 된다. 뭘 알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오히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대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죠. 예. 그렇습니까? 네. 북미 사이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민주당에서는 때는요. 예.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나저나 미래통합당이요. 당명을 또 바꿉니까? 네, 또 바꾼다고 해가지고 정말입니까? 네네 김종인 위원장의 일단 의지가 좀 강한 편이고요. 네. 이제 기자 오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명 개정을 추진할 거다. 근데 네. 근사한 명칭이 나와야 되는데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다. 민주당이 좋은 장명인데 저쪽이 가져가 버렸다. 민주당. 네. 탐나는 이름이 민주당인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정강정책 특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정강정책을 만들고 그에 맞는 당명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힘을 받고 있고요. 그 미래통합당이란 이름이 사실 통합의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통합이 된 상황에서는 무슨 네. 의미냐. 이게 너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다. 그리고 약칭이 별로다. 이게 사실 통합당인데 미통당이라고 많이 예. 부르니까 네네. 그게 이제 좀 어감이 안 좋다라고 미통당.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새한나라당, 대한당, 그리고 차라리 미래한국당이 낫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네. 샘솟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테니까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새누리당, 한나라당 아. 그때로 좀 그거를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네.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는 다른 정당이 있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러게요. 있었을 텐데. 자유한국당은 미리 해놓는데 네. 그 일부러 노조에서 해놓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새누리당도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요. 네네. 근데
이거 좀 강력한 의지인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떠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바꿀 거야. 약간 이런 강한 의지.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좀 그러고 싶은 의지가 되게 강한 이유가 이게 대선 전에 만약에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정강 정책을 한번 바꾼 김에 그대로 가는 거를 아마 자기가 바꾼 걸 가길 원하기 때문에 좀 바꾸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좀 많은데 통합당 의원들은 이제 돈이 없다 그거 다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돈 문제가 그게 당명의 마크에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니까. 그쵸. 맞아요. 네. 돈 엄청나게 드는데. 그 돈은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을 벌써부터 의원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김종인 위원장과 가장 그 대척점에 서 계셨던 무소속 홍준표 전 대표 당명 교체는 또 지지를 하는 입장인가 봅니다. 네, 그동안 되게 비판만 많이 하셨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 엄청 비판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뭐 참 적절한 결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마구마구 해주셨어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당명이 미통당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어감이 네네. 왜 미통당이냐라고 반문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통이란 법조 용어인데 이게 이제 기소된 피고인이 미결수로 있을 때 복역한 날짜를 산입해주는 제도다. 왜 이런 네. 걸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검사 하면서 출신이어서 어쩔 수 역시 없죠. 배우신 분들은 좀 다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시대, 여의도 여성시대 김진아 기자, 장나래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여의도 여성시대 한겨레 장나래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미래통합당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민주당 얘기도 같이 해보죠. 김진아 기자.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비상대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원들이 지금 다 비상대기 상태인가요? 이게 어떤 상태고 뭘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 이 말을 했고 네. 또 오후에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서 본회의를 2시에 열겠다 내일 이런 문자까지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보낸 상태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서 문제 없을 만큼 지금 준비를 해놓겠다. 상태를 만들어 놓겠다. 네.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아까 잠깐 이제 본회의 예정은 돼 있다. 진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본회의를 열면 뭘 하는 건가요? 내일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상임위 그러니까 구성으로 딱 치는 건가요? 법안 처리, 추경안 처리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직 심사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내일 할 수 있는 건 18개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민주당 주도로 6개만 뽑았잖아요. 네네. 그걸 제외하고 12개를 지금 뽑겠다. 뽑을 수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뽑고 끝납니다. 예. 만약에 정말 그러면 12개를 정말 본회의 열어서 뽑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그러면 시나리오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사위원장 등을 민주당 위주로 뽑은 다음에 바로 민주당이 한 일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업무 보고를 받고요. 각 소관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고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똑같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 열어서 업무 보고도 받고 그 다음부터 안건 심사, 법안 심사를 다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음이 급한 게 결국은 추경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추경이 그 예결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줘야 되는 상황이죠.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게 민주당에서는 뭐 예결위원장만 뽑아서 그 추경안을 심사해서 넘겨버리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게 국회법 이런 거를 따져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게 예결위원장으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를 가기 때문에 그 상임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안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장나래 기자, 그 주호영 원내대표 비롯해 통합당은 지금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꼼꼼히 보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추경안을 심사를 하려면은 강제 배정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전원을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경을 우리가 대신 꼼꼼히 볼 테니까 일단 법사위원장이 풀리지 않으면 사실 배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계속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계속 지금 민주당의 부담에 대해서 이게 정말 큰일이다. 강제 배정을 다 한다면 네. 그러니까 추경이 이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이 공수처 둘러싸고 또다시 뭐 예상됐던 격돌이긴 한데 통합당이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게 공수처장을 선출하기 위한 위원회가 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7명인데 거기서 야당 몫으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 2명이기 때문에 뭐 야당에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난 선출 안 해주겠다. 뭐 위원 선임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하면은 2명이 비기 때문에 출범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7월 예정됐던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죠. 이걸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 원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야당이 또 있으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예전 같으면 뭐 국민의당 뭐 그렇죠. 이렇게 지렛대를 삼을 수 있는 중간 당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없으니까. 정의당도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양당에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안 지금 풀리는 상황은.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네. 있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이 폭탄 아닌 폭탄이 잠룡들 사이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먼저 어떻게 된 건가요, 장나래 기자? 이 백종원의 진짜 파장이 정말 컸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면 19일에 네. 지난 19일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초선 의원들하고 자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보수 진영 주자가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백종원 대표를 언급을 하면서 네,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의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실 좀 생뚱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파장이 그날만 계속된 게 아니고 다음 날도 또 계속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수가 되게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당에서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대선 지금 사실 주자가 되게 미미하잖아요. 뭐 2% 나오고 가장 많은 주자가 야권에서 지금 이게 야권에서 미미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누구냐 이런 관심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좀 친근한 이미지로 바꿨다. 네, 백종원 네. 이런 사람도 야권의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계속 판을 키우려고 하는 네네. 게 되게 수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면은 일단 당사자, 그렇죠. 잠룡으로 인식됐던 당사자들은 예.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모 분은 엄청 이제 모욕적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왜냐 우리 당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네, 네. 저런 사람 얘기하냐 뭐 식당 주인까지 이제 우리 당의 당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뭐 감히 이렇게까지. 백종원님에게 그런 표현을.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격앙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잠룡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는 네, 거죠. 이름을 네.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고 몇 명 하셨는데 손에 꼽히는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으시면 안 되고요. 은근히 네. 많습니다. 그 잠룡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쨌든 뭐 백종원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원희룡 지사가 이제 네네. 그러니까 백종원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언급이 되는 게 어쨌든 대중 친화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야권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미지가 그렇죠.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진짜 백종원이 나오겠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원희룡은 잊어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친화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네. 네, 주는 거고 그 잠룡을 희화한다는 비판을 좀 공개적으로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장제원 의원이에요. 네네. 그분은 이제 통합당이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들, 대권 이제 잠룡들을 희화화했다. 우리 당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밝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산을 폄훼하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그럴 수도 했습니다. 있겠군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파장이 번지다가 이제 김종인 대망론으로까지 번졌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뭐 이슈 메이킹에 성공을 하고 김 위원장이 이렇게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인데 앞으로 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물어봤을 때는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는 했어요. 대선에 뜻 없다라고 했지만 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결국 이걸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다라고 당내에서는 결국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해봤지만 나밖에 없더라. 네. 이거를 질문을 해주길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쵸. 네. 그걸 이제 노렸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걸 흔들기 위해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비대위 자체를 지금 사실 되게 비대위가 나름대로 평가가 좋은데 아젠더를 던지고 이런 데에선 평가가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있다고 하면 그게 흔들릴까 봐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은 요즘 뭐 하시나요? 이낙연 저희 유력 대선 유력 주자께서는 대선 주자. 추경 이후에 그 당권 주자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자기 거취를 말하게 할 수 있다는 듯이 말씀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이번 달에는 절대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거고 늦어도 7월 초이기 때문에 네. 7월 초쯤에 출마 선언 하지 않을까라고 기자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하시고 그렇죠. 또 추경을 고리로 한번 또 하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발표하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근데 아직 시간은 많기 때문에 네. 뭐 저희만 지금 다급할 뿐이지 잠룡들은 좀 느긋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거기에 맞춰서 김부겸 전 의원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야당 출입하는 한겨레신문 장나르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